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라든가 보관법, 또 복용 방법, 또 뭐 영양제라든가 위장약, 혈압약, 변비약 등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약의 부작용이라면 어떤 약이 좀 가장 부작용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국내 이제 뭐 식약청이나 이제 공인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가장 이제 부작용이 많은 그 의약품 종류는 진통제죠, 사실은. 이제 진통제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OTC로 인해서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진통제의 경우에는 구입하셔서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약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그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혈압약, 뭐 당뇨약, 고지혈약, 전립선약 뭐 이런 약들의 경우에도 사실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감기약은 이제 증상별로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약들이 이제 섞여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약을 드실 때 어디 가면 뭐 약이 너무 많다. 뭐 5알, 4알 뭐 이렇게 너무 이거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기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이제 자각 증상에 따라서 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열제, 몸살 여기에는 이제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해열 진통제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엔세이드라고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이 난다, 아니면 몸살이 있다, 아니면 어디 목이 아프다, 염증으로 인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진통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약에. 그래서 사실은 관절이 아플 때도 사실은 진통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는 관절이 아픈데 왜 진통제가 들어가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통제 자체가 소염, 염증을 없앰으로 인해서 통증을 없애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통제가 들어가거든요. 몸살 증상에 왜 뼈마디가 쑤신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그것도 증상에도 이제 뭐 진통제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진통제로 인한 감기약을 드셔도 진통제를 복용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약 중에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가래가 있다거나 할 때 이제 항생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 나게 되면 항히스타민제라는 이제 콧물을 멈추게 하는, 콧물을 마르게 하는 약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침 가래가 있으면 진해거담제라고 해서 이제 그 객담을 좀 녹여주는 역할. 사실은 가래의 90%는 물입니다. 그다음에 끈적끈적한 부분을 약간 녹여주는 성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침 가래가 있을 때는 사실은 물을 좀 많이 먹어라라는 얘기도 그걸 좀 희석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물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약 드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하게 느끼는 이제 그 부작용이 약을 먹으면 너무 뭐 깔아진다. 내지는 뭐 졸립다. 몸이 늘어진다. 몸이 늘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뭐 약이 너무 강하거나 독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증상 중에 이제 콧물이 있으면 네.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콧물약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음. 졸음이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그 약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는 그 졸음이라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졸음이 부작용이 없는 항히스타민제, 콧물약을 만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항히스타민제만으로도 졸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감기약 조제해서 받을 때 약사님께서 네, 졸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입이 마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들 하시는데 이것도 그럼 다 부작용으로 예,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콧물을 말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입 침도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침도 마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변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노인분들, 약을 대사를 잘 시키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그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기약은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치료제는 없습니다. 감기약은.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그 증상에 맞춰서 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4가지, 5가지, 3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감기는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사실 몸을 쉬면서 스스로 면역력으로 인해서 나을 수 있는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요즘은 현대인들 분들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감기로 인한 증상을 빨리 해소시키고자 이제 약을 복용하시게 또 되는 통증 거죠, 같은 사실은. 네, 거는 맞습니다. 그대로 느끼기보다는 약을 복용하면 좀 네, 완화시켜 맞습니다. 주니까. 예. 그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네, 약을 네. 먹는 거죠. 그거를 네. 완전히 낫게 하는 기보다는. 음. 그래서 사실은 감기약을 복용해도 사실은 감기가 낫다 하더라도 감기 후에 많이 남는 것이 기침 증상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왜 있습니다. 기침은 약으로도 안 되는가 보죠? 이제 기침이라는 것이 이제 양약으로 나와 네. 있는 것은 뭐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기침을 억제해주는. 근데 사실 그런 약에서도 사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중추신경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 네. 그 천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기침이 감기 후에 30일 동안 뭐 2주나 4주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네. 만성 기침으로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이 알러지성으로 인한 천식인지 아니면 기관지 점막이 얇아져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사실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네.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지 점막이 얇아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점막이 얇아져서 예민해졌기 때문에 사실 호흡을 하다가 네. 또 기침이 나오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무설탕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다거나 내지는 아니면 물을 자주 마신다거나 아니면 목을 좀 따뜻하게 한다거나 가습기를 틀어놓는다거나 라는 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복용을 하시더라도 양약이 너무 부담스럽다. 양약을 너무 뭐 30일 동안 내가 기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먹는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렇죠. 생약제제, 약을 천연물, 좀 바꿔서. 생약제제로 되어 있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의 종류라든가 여러분 드시고 계신 만성질환 약과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온누리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기약 그거 네. 지금 들었는데요. 네.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감기약을 저는 먹으면 네. 안 낫고 기침이 더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것 같고 이거는 제가 감기약 먹으면은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안 들어가지고 제가 안 먹고 사실 맨 끝에 얘기한 뭐라 그랬지? 생약? 생약제제요. 예. 그런 걸로 이제 바꿔서 먹으니까 좀 낫기는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볼 거는 네. 녹차 있잖아요. 녹차로 만든 약이라더라고요. 네. 녹차로 만든 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네. 그 체질하고 관련이 있나요? 녹차로 만든 약. 예, 녹차로 만든 약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막 3년 내내 복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감기 약인가요? 처방을 받은 약이신가요? 아니죠. 어디서 사온 약인가 봐요, 그게. 처방. 만약 그 녹차로 된 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건강식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일단은 예.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고요. 예. 일단은 그 천식에는 효과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천식.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기관지 확장제 천식에 쓰이는 약 자체가 차에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 테오필린이라든가 뭐 이런 성분을 가진 약들이 사실 카페인이나 이런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녹차를 먹었을 경우에 뭐 천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도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녹차의 성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탄닌이라는 성분도 있거든요. 탄닌이라는 거는 가죽을 연하게 만들 정도로 무두질하고 뭐 이럴 때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위장 자극도 있을 수 있고 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그리고 녹차를 마시면 입이 마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녹차로 됐다 그 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을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복용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것만 계속 먹은 거밖에 없는데 네네. 좋아지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뭐 용종이 생기고 네네. 막 그래서 용종을 한 7개 떼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네. 일단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약품으로 검증받은 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건강식품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데 굳이 그거를 장기적으로 어떤 약의 효과를 보고 드시는 거는 권장드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건강식품 자체가 치료용으로 먹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건강식품은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지 치료가라고 쓸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검증받은 제품도 아니고. 네. 예. 약을 일단 어떤 약인지 검증받은 약인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일 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양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고요.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담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요즘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네. 이라고 해서 이제 네. 전 국민이 이제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쓸 곳을 찾다 보니 네. 약 쪽으로 해서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면역력에 좋은 맞습니다. 약. 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면 면역력이 좋냐라고 이제 하면서 뭐 그거를 좀 많이 구입하시고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식품이나 이런 쪽
에서도 이걸 먹으면 좋다고 많이 홍보를 많이 광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경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을 단숨에 높여질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어떻게 면역력을 높여야 될까요? 뭐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거면 잘 먹고 그다음에 변 잘 보고 아.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네. 적당한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습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 몸의 패턴이 이제 잡혀가고 면역력도 균형을 잡히는 것이지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확 좋아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생활을 통해서 균형적인 식사, 먹고 싶은 예,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는 사실 거. 코로나가 이제 상기도 감염, 기관지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다 보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발생했을 때 에키나시아라는 어떤 그 옛날에 감기에 좋다라고 해서 네. 그 외국에서 나는 식물을 그 액상으로 만든 제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을 치다 보면 또 이러이러한 것이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는 뭐 비타민 C 고용량을 먹으면 예전에도 이제 뭐 인플루엔자가 그 돌았을 때 비타민 C를 고용량 먹으면 좋다더라라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또는 인삼류 뭐 이런 뭐 면역 다당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긴 하시는데 네. 사실 검증된 부분은 사실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불면증 잠 못 드시는 분들한테 네. 비타민을 좀 많이 권유하던데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이제 비타민 중에서 잠을 오게 한다고 입증된 거는 아직 없고요. 네. 사실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이 사실은 뭐 약간 신경이 예민해진 상황을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그네슘 제제를 뭐 좀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불면증이라고 해서 비타민제를 권해드리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효과는 크게 없다. 그다음에 뭐 그 외국 서양 식물 중에 뭐 그 뭐 존 스튜어트 뭐 존 세인트 뭐라고 해서 그런 식물에서 추출한 약물을 가지고 그 약간의 신경 안정 효과를 노리는 약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약 중에 콧물약이 졸음이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거꾸로 역이용해서 그 콧물약 중에 가장 졸린 놈을 수면 유도제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양리학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문자 샵 891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양리학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뭐 우리 좋은 균을 좀 만들고 또 면역력에도 좋다 해서 유산균 요즘 또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유산균이 실제 좀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일단 유산균도 기능성 식품입니다. 보시면 뭐 인터넷으로도 사실 구매하실 수 있고 약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한데 그 효능 효과
이제 기능성 식품이다 보니까 네. 효능 효과라고는 쓸 수 없고 거기에 이제 유용성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그 거기를 보면 네. 기능성이라고 해놓고 배변 활동의 원활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을 높인다 이런 건 문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논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들은 이제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증이 아직 안 돼 있지만 근데 광고는 굉장히 많이 홍보는 맞습니다. 예, 있지 그렇긴 않습니까? 한데 그럼 거짓 사실은 광고란 얘기인가요? 그것이 사실 과대 광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균을 넣고 장이 튼튼해지면 우리 몸이 좋아진다. 네. 그거를 이제 면역력도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배변 활동 원활이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면역력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 그렇죠. 그럼 배변 활동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뭐 크게 효과가 없다고. 네, 근데 거죠. 사실은 이제 유산균이 면역성을 좋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근거를 댈 수 있는 부분은 유산균은 균덩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병원성은 없죠. 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균들을 우리 몸에 접촉을 시켜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얘랑 비슷한 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게 사실은 면역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들을 우리 몸이 병원 대신에 병원성 없는 것들 그것이 보면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죽인 다음에 우리 몸에 살짝 먼저 감염을 시키죠. 아, 얘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면역 반응을 해라 라고 해서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산균이 면역력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너무 맹신할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유산균 먹어서 하루 만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네.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보 시간이 길어서 오늘 네. 방송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비영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